인간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해도 100세를 넘겨 활동하는 건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생명의 법칙을 비웃기라도 하듯 무려 119세까지 살며 한 세기를 통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고구려의 제6대 왕, 태조대왕입니다. 기록대로라면 그는 7살의 왕위에 올라 93년 동안 왕자를 지켰고 물러난 뒤에도 19년을 더 살았습니다. 현대인조차 도달하기 힘든 이 경이로운 수명, 과연 역사적 진실일까요? 하지만 바다 건너 중국의 정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록이 119세까지 살았다고 할 때 중국의 후한서는 그가 그보다 44년 앞선 121년에 이미 사망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한쪽은 신화 같은 장수를, 다른 한쪽은 전쟁터에서의 죽음을 말합니다. 도대체 진실은 무엇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영상을 끝까지 보신 뒤 결정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야기는 서기 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5대 모분왕이 신하에게 시해당하며 왕실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왕위는 유리명왕의 손자 고제사에게 돌아갔지만 그는 나는 늙어서 왕을 감당할 수 없다며 어린 아들에게 왕위를 양보합니다. 그렇게 고구려 제6대 왕이 된 소년, 이름은 궁. 당시 나이 불과 7살. 너무 어려 어머니 부여태우가 섭정을 해야 했던 이 꼬마 왕은 성인이 되자마자 고구려의 야수성을 깨웁니다. 당시 고구려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서쪽엔 강력한 한나라의 요동군과 남쪽에는 낙랑군, 북쪽엔 부여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젊은 왕은 냉철했습니다. 승산 없는 서쪽 대신 동쪽으로 칼끝을 겨눕니다. 즉위 4년 만인 56년 동욱자를 병합하며 동해안 진출로를 뚫었습니다. 68년엔 갈사국, 72년엔 준하국을 차례로 집어삼켰습니다. 파죽지세였죠. 왕은 직접 두만강을 넘어 책성을 순수하며 넓어진 영토를 발로 확인했습니다. 작은 소국이던 고구려는 이제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강자로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이 눈부신 정복의 역사 속에 기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왕의 업적은 위대하지만 그 업적을 수행한 왕의 시간이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국사기 기록대로라면 그는 119세까지 살았습니다. 이는 기네스북 현대 최장수 기록 122세와 불과 4년 차이밖에 안 나는 비현실적인 숫자입니다. 미스터리는 태조대왕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동생들로 기록된 제7대 차대왕과 제8대 신대왕의 수명도 불가사의합니다. 기록을 보면 첫째 동생 차대왕은 95세, 막내 신대왕은 91세까지 살았습니다. 삼형제가 나란히 100세 가까이 사는 그야말로 슈퍼장수 유전자 집안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이들의 나이를 역산해보면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생물학적 모순에 부딪힙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들의 아버지 제사입니다. 앞서 말했듯 제사는 나는 늙었다며 7살 아들 태조에게 왕위를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늙은 제사가 왕위를 양보한 뒤 무려 20년에서 40년을 더 살아 막내 신대왕을 낳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미 늙은 몸으로 왕위를 거절한 노인이 수십 년 뒤에 자식을 낳았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형제 간 나이 차이가 40살 가까이 난다는 점, 그리고 훗날 차대왕을 옹립한 신하 명림답부조차 113세까지 살았다는 기록은 이 시기의 시간 기록 전체가 뭔가 뒤틀려 있음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국사기 기록의 치명적인 공백과 마주합니다. 서기 77년, 부여가 고구려에 공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끝으로 태조대왕의 행적은 돌연 끊깁니다. 그리고 무려 21년이 지난 98년이 되어서야 왕은 다시 책성을 순수하며 역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왕성하게 영토를 넓히던 정복군주가 인생의 황금기인 20년 동안 아무 활동도 없이 침묵했다? 이전 왕들의 평균 재위 기간이 약 19년이었음을 감안하면 이 21년이라는 공백은 한 사람의 왕이 통치하고도 남을 긴 시간입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합니다. 혹시 이 21년의 공백은 단순한 기록 누락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왕대의 흔적이 아닐까요? 즉, 기록이 유실된 기간 동안 실제로는 다른 왕이 있었는데 후대 역사가들이 이를 태조대왕 한 사람의 재위 기간으로 합쳐버린 건 아닐까요?
만약 여러 대의 왕이 태조대왕이라는 이름 하나로 통합되었다면 아버지 제사가 수십 년 뒤에 아이를 낳았다는 모순도, 차대왕과 신대왕의 기형적인 나이 차이도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들은 형제가 아니라 어쩌면 아버지와 아들처럼 세대가 다른 인물들이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왕대 통합설의 확신을 더해주는 결정적 증거는 태조대왕 말년의 전쟁 기록에 있습니다. 특히 서기 121년에 벌어진 한나라와의 대전쟁은 이 미스터리의 정점을 찍습니다. 121년, 한나라의 유주자사 품왕과 요동태수 채풍이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이때 태조대왕의 나이는 삼국사기 기록대로라면 무려 75세에서 80세에 가까운 고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록 속 왕의 모습은 노인이 아닙니다. 왕은 동생 수성을 보내 거짓 항복을 청해 적을 방심시킨 뒤 험한 지형으로 대군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정예기병 3,000기를 이끌고 빗속을 뚫고 달려가 한나라의 심장구인 현도와 요동을 기습합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고구려군은 적진 깊숙이 파고들어 요동태수 채풍을 직접 사살하는 엄청난 전공을 세웁니다. 변방의 작은 나라가 중화제국의 고위 관료를 죽인 동북아시아를 뒤흔든 사건이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백세를 바라보는 노인이 빗발치는 화살을 뚫고 말을 달려 적장의 목을 베는 게 가능할까요? 이 역동적인 무용담의 주인공은 노세한 왕이라기보다 혈기왕성한 젊은 군주의 모습에 훨씬 가깝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정사 후한서는 삼국사기와 달리 바로 이해인 121년에 태조대왕이 사망했다고 명확히 기록합니다. 중국은 다른 기록은 몰라도 연도만큼은 정확히 기록하는 경향이 있으며 심지어 태조대왕의 장례식 조문 논의까지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즉 121년에 사망한 왕은 실존했습니다. 하지만 삼국사기는 그의 죽음 이후에도 25년을 더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121년에 죽은 왕과 그 이후 고구려를 이끈 또 다른 통치자의 시간이 태조대왕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합쳐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역사는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답은 고구려가 겪은 비극적인 기록의 소실에 있습니다. 고구려는 훗날 동천왕과 구국원왕 시기에 수도 한도성이 불타고 미천왕의 시신이 도굴당하는 끔찍한 전란을 겪습니다. 이때 초기 기록의 상당수가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을 겁니다. 후대 역사가들은 찢겨진 역사의 파편을 복원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끊어진 두 시대를 하나로 잇는 선택을 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고구려인들이 굳이 여러 대의 역사를 하나로 합치면서까지 만들고 싶었던 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태조대왕은 단순한 6대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본왕 시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주변 소국을 병합해 고구려를 진정한 제국으로 탈바꿈시킨 중시조이자 실제적인 건국자였습니다. 그렇기에 후대인들은 그에게 나라를 처음 세운 시조에게나 붙이는 태조라는 묘호를 바쳤고 국조왕이라 부르며 숭배했습니다. 119세라는 비현실적인 숫자, 그것은 강대국 고구려를 세운 위대한 영웅이 신선처럼 영원히 살기를 바랬던 고구려인들의 자부심과 존경의 표현이 아니었을까요? 비록 119세라는 숫자는 신화의 영역일지 모르나 그 시기 고구려가 요동을 뒤흔들고 동북아의 패자로 우뚝 섰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는 역사입니다. 태조대왕, 그는 기록된 나이를 넘어 고구려라는 제국의 심장으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이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결정이 더 깊은 역사를 이야기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 통찰이었습니다.